안녕하세요. 구독자님들, 클릭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 진짜 제가 영광스럽게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보급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너무 영광입니다, 선생님. 아유, 불러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.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안 더듬거든요. 근데 손이 마들마들 떨려요. 그러면 안 돼. 제가 떨리는데 따라 떨면 안 되는데.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볼게요. 그래요. 뭐든지 솔직하게 네네. 제가 아는 만큼 답을 하겠습니다. 교수님이라고 호칭해드리는 건 괜찮으신가요? 교수님 하면은 뭔가 거리감 있지 않아요? 선생님. 그 선생님이 나은 것 같아. 네. 감사합니다. 선생님을 모시게 해주셔서 네. 감사합니다. 저는 정은 씨라고 네. 호칭을 하면 되고. 네. 제가 교재도 새로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어저께 저한테 배우는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이걸 꼭 물어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우리가 스즈키로 시작하는 게 맞느냐 이거를 꼭 좀 여쭙고 싶다고 하셨어요. 그 연구자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공만 뚝뚝뚝 떨어져 나와 있는 책이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. 사실 저는 어릴 때 스즈키를 접할 기회가 없는 그런 시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게 정석인지 스즈키가 정석인지 잘 모르겠어요, 사실은.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스즈키를 하는 친구들은 악보를 잘 못 읽는다. 그래서 그럼 그건 약점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스즈키를 한 친구들은 오히려 빨리 귀에 뭐든지 빨리빨리 외울 수 있고 그걸 또 그대로 모방하는 걸 참 잘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스즈키는 나쁘다 아니면 더 좋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그렇군요. 저는 그걸 또 안 했고. 그래서 요즘 제 주변에 어린 학생들을 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면 깜짝 놀래요. 저도 많이 가르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. 그러니까 걔네들 마인드에 딱 눈높이를 맞추셔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흥미를 잃지 않게. 저희 때는 흥미가 뭐가 없어. 무조건 무서우셨죠 많이 선생님. 네, 뭐 도제식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초이스가 없는 상황이라면 음악이 좋아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거였어요. 아까 질문들 보니까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나? 바이올린 어떻게 너무 했나? 궁금해요. 또 시골에서 계셨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더 궁금하네요.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죠. 뭐 5살, 6살 뭐 나겠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골에서 뭐 풍금 비슷한 거를 부모님이 집에다 놓으셨으니까 이제 재미로 그게 그냥 장난감이었던 거죠. 그랬는데 제가 음감이 너무 좋다는 걸 어느 분이 아시고는 그럼 얘는 바이올린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아빠가 부산 가서 악기를 하나 사오셨어. 그런데 이 악기가 4분의 1이었던 거예요. 근데 저 손에는 안 맞지. 너무 커. 5살이었으니까. 네, 그래서 그럼 손이 자랄 때까지 피아노를 쳐라. 뭐 그렇게 해갖고 제가 피아노를 치고 또 바이올린을 또 하게 돼서 두 가지를 하다가 6학년쯤에 결국 하나를 하는 게 낫겠다. 두 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보다는 하나로 꽂자. 그래서 선택한 게 저는 바이올린이었어요. 좀 적성에 맞으셨나요? 그리고 바이올린이 왜 저한테 좋았냐면 피아노라는 악기는 그냥 차가웠어. 왠지 그냥 큰 가구 같기만 하고 뭐 소리 그냥 툭 내면은 누구나 똑같은 소리가 나는 느낌? 뭘 모르니까 피아노는 내 감정을 실을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을 못하고 바이올린은 내가 원하는 대로 비브라토라든지 음정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날 수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더 저한테는 호감이 가는 악기였죠. 좀 세밀하게 더 조종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한 거야. 그렇구나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대로 쉬운 악기가 아니었죠. 너무 어렵죠. 정말 전공가 입장에서 옛날에 저도 자세 고치고 막 이래서 프랑스에 처음 갔을 때 벽에다가 막 이렇게 머리도 막 찧어가면서 막 힘들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아이고. 진짜 어려운 악기인 것 같아요. 참 어려워요. 네네. 그러니까 어릴 때 바이올린 비브라토를 배울 때 아빠가 손을 딱 이걸 쥐고 제가 흔드는 연습을 하던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옷장 문을 여시고 그
그 이불과 이불 사이에 요걸 딱 끼워서 음. 그대로 흔드는 연습도 하고 그런 게 아주 어릴 때 했던 그 장면이 기억나시는? 기억이 나요. 너무 추억처럼 방울방울 이렇게 만화 그림처럼 생각이 날 것 같아요. 그럼요. 근데 시골이니까 선생님이 별로 없었죠. 혼자 연구를 많이 하셨겠어요?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는 중간 선생님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평생을 살았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뭐 중간 선생님, 큰 선생님, 새끼 선생님, 새끼 뭐 선생님까지 다 있어. 있다 보니까 네. 얘네들이 스스로 뭔가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. 그렇죠. 다 그냥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입에 떠 넣어주는. 네, 맞아요. 그런 걸 또 원하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. 그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긴 해요. 그렇죠. 그래서 입시에 뭐 도움이 되겠죠. 그런데 그 다음에 나중에 곡을 새로 받을 때 자기가 스스로 해낼 수 없다는 게 맞죠. 맞아. 그것도 제가 질문지에다가 써드렸었잖아요. 저희 구독자님들은 방구석에서 혼자 공부하신 분들도 꽤 많다 보니까. 독학. 그렇죠. 어떻게 하면은 그 교수님이 마스터 클래스마다 말씀하셨던 중요한 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혼자 공부할 때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?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학생을 레슨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학생이에요. 지금 메뉴인 학교를 다니는. 그럼 벌써 이미 한국보다 더 나은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잖아요. 근데 악보에 있는 거를 많이 빼고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크레신도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미 크게 한다든지 여기는 포코 포르테라고 돼 있으면 이건 작게라는 뜻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한다든지 그렇죠. 뭐 제일 처음에 메조 포르테인데 피아노로 하고 뭐 다 바꿔서 하는 거예요. 본인 마음대로인가요?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학생들을 다뤄보니까 다 비슷하게 틀려요. 그럼 걔네들이 결국은 왜 비슷하게 틀리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유튜브를 보고 다 베끼는 것 같아요. 어떤 연주 하나를 보고서 그대로 많은 연주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.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연주자가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. 작곡자가 써놓은 모든 거를 전 더 중요하게 봤고 연주자가 물론 훌륭하지만 연주자 거를 모방하기 전에 작곡자가 써놓은 것부터 먼저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니? 그렇죠. 무슨 말을 써놨는지 해석부터 일단 해보고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떠나면 그때는 자유인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왜 벌써 작곡자를 무시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? 그렇죠.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돼요. 그렇죠.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네. 청각이 너무 발달했다 보니까 악보를 자세히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. 얘는 자꾸 외워지니까. 그래서 콩쿠르 내보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수직기를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. 맞아.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수직기를 했더라도 악보 보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어야죠. 연관 자세. 예를 들어서 있어야지. 문맹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. 맞아.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맞습니다. 사람 무시를 하는데 어떻게 악보를 못 읽어요?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악보를 못 읽는다는 게 음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건 오케이. 그런데 그게 기호들을 왜 못 알아보냐고. 그쵸.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는 음악사전 막 사라고 하셔가지고 들고 다니고 맨날 그런데 요새 애들은 절대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. 물론 이게 너무 잘 없이 그렇죠. 그냥 뚝 치면 나오는 답이 거. 나오잖아. 얼마나 수월해졌어. 진짜. 메트로놈도 쉬운 따로 안 갖고 가도 되고 맞아요. 다 녹음기도 있어. 따로 안 갖고 가도 되고 이런 정말 세상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편한가를 알아야 돼. 맞아. 우리 때는 레코딩도 겨우 찾아야 돼. 특히 시골에는 레코드판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듣잖아요. 진짜 레퍼런스를 어디서 얻으셨어요?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야 돼. 그랬어야만 됐어. 생존을 하는 거. 그죠? 그럼 시골 삼천포에서 태어나서 마산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서울역으로 갔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전에 제가 뭘 받겠어요? 듣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어쩌다 1년에 한 번 서울에 오나? 어쩌다 한 번 부산에 가나? 그게 단 거야. 그 서울여고 들어가셨을 때 엄청 그때 신세계시잖아요. 저의 문화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여기서 미국 유학 갔을 때보다 더 컸죠.
그랬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사투리까지 하니까. 지금 전혀 없으신데요? 아, 있어요. 그것도 있는데 그때는 더 했지. 그러니까 입을 못 여는 거야. 근데 원래 내성적인 제가 얼마나 더 내성적이었겠어요. 엄청난 충격을 받고 또 내성적인데 더 쪼그라들어. 그래서 실기시험 때마다 다 망치였어. 엄청 고생하셨겠어요. 떨려가지고. 심적으로도 엄청 고생하셨겠어요. 네, 그랬는데 종합 콘쿠르를 1등한 뒤로는 무조건 1등을 해. 자신감이 붙어. 아니, 선생님들이 그냥 인정 점수를 주셨어. 쟤는 1등. 아, 쟤는 원래 잘하는 애 그러고는 그냥 점수를 주셨어. 그렇지 않았겠죠. 잘하셨으니까 주셨겠죠. 그렇겠죠. 물론 제가 자신도 있었겠죠. 그 전보다는. 그렇지만 한 번도 1등을 친 적이 없어요. 대학 4학년 때까지. 그때부터 뭔가 탁 자신감이 발산된 거 아닐까요? 모르겠어요. 제가 그 전에도 잘했는데 그렇게 됐던 건지.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면 연주도 마음대로 동아 콩쿨 중학교 2학년 때 딱 한 뒤부터는 그냥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. 딱 전환점 포인트. 완전히 전환점이었죠. 그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지금 보면 아무튼 감사한 일이죠. 근데 우리 학년이 엄청나게 무서운 학년이에요.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. 또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. 바로 윗학년, 아래 학년 전부 거의 없어. 지금 현재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. 근데 우리 학년은 누구 전부 교수고 누구 다 지금 현역이에요. 그분들을 다 누르시고 딱 1등을.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또 비교되는 그러니까요. 비교군이. 만약에 제가 한 해 늦게 한 해 위에 공부를 했다면 열심히 안 해도 어차피 1등인데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렇게 됐던 거니까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죠. 누가 옆에 있느냐도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. 그쵸? 그래서 유학을 좋은 학교를 가는 게 그래서 가능하잖아요. 맞아요. 그 인디애나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초빙이 되셨어요?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외국에서.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외국에서 한국인 교수님을 모셔간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. 그럼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말할 시간이 있어요? 그럼요. 진짜? 네. 자, 베이컨 선생님 아시죠? 네. 그분의 너무나 잘 쳤어요. 그때도 잘 치고 지금도 너무 잘 쳐요. 제가 봐도 신기해요. 그리고 저는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. 그때 이제 성민은 같이 연주할 친구도 필요했고 그래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. 인디아나에. 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연주를 가도 함부로 연주를 하지 마라. 인디아나에서 그 프리스크린을 하잖아요. 그 비디오 심사. 그러면 저희가 200명인가 지원을 했어요. 이번에. 그럼 몇 분이나 듣고 저희가 yes, no 했는지 아세요? 그렇군요.